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옛날 제주도의 바다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해녀의 숨비 소리였죠. 제주 애월 마을에 사는 해녀 금홍이가 물질을 하다 바다 위로 올라와 숨을 몰아쉬며 숨비 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숨비 소리는 넓은 바다로 퍼지며 신비롭게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금홍이는 아버지와 천지분간을 못하는 남동생 금동이랑 살고 있었죠. 금홍이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어려서부터 해녀가 되어 물질을 했습니다. 금홍이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바다에 나와 일출을 보는 것이 금홍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암흑 같은 삶 속에서 일출은 금홍이한테 한 가닥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의 삶도 일출처럼 피어오르겠지. 바다야, 오늘도 무사히 물질할 수 있게 잘 부탁해. 아직은 어머니를 따라 갈 수 없잖아. 금홍이는 바다한테 부탁을 하고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은 매일 봐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 금홍이는 바닷속을 감상하며 커다란 전복을 발견하고는 따기 시작을 했죠. 전복 주변에는 성게와 멍게가 금홍이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금홍이는 정신없이 캐다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쭉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턱까지 차오른 숨을 받아 위로 얼굴을 내밀고 호호히 하며 막혔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섰죠. 숨비 소리는 금홍이의 애달픈 삶을 말해주는 울부짖음으로 들리곤 했답니다. 금홍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홍이는 물질을 하고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방에서 금동이를 찾았답니다. 금동아, 아비 물 좀 타오. 금홍이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물을 찾아 너무 놀란 나머지 신도 벗지도 못한 채 물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아버지, 물 드세요. 괜찮으세요? 금동이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구나. 네. 그럼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던 거예요? 이놈이 또 일을 치고 다닐까봐 걱정이다. 저녁 준비해드리고 제가 찾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셔요. 금홍이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여 아버지한테 드리고는 금동이를 찾아 나섰답니다. 금홍이는 몇 집 안 되는 마을을 돌며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죠. 해가 저물고 있는데 금동이는 어디에 간 것이야? 금홍이가 아랫마을까지 뭔 일이요? 아재, 안녕하셨어요. 혹시 금동이 보셨나요? 금동이, 아까 막돌이를 만나는 것 같았구먼. 막돌이한테 가봐야겠어요. 금홍이는 마을 아재한테 인사를 하고 막돌이 집으로 갔습니다. 막돌아? 금동이 누이다. 오늘 금동이를 만났더냐? 네, 그랬지요. 금동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언제 헤어졌어? 아침에 잠깐 얼굴만 봤지요. 어디에 간다고 말도 없었던 것이야? 막돌이는 금홍이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다 돌아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금동이가 나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냐? 막돌이는 금홍이가 걱정하는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던지 금홍이의 눈치를 보며 말했답니다. 내가 절대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금동이가 워낙 고집이 세심줄 같아서 막돌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야. 돈 번다고 무트로 갔어요. 무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냐? 글쎄요. 금동이가 말을 하기는 했는디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아, 맞네요. 민둥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맙다. 금홍이는 민둥산이라는 것만 알 뿐 그 어떤 것도 알지를 못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했답니다. 금홍이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식히고자 바닷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철썩철썩 바다의 파도 소리는 금홍이의 심정을 아는지 위로해 주는 듯 했답니다. 금홍이는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고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일어났죠. 헌데 해변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커다란 선비였고 한 명은 짤막한 다리로 젊은 사내를 부지런히 쫓아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금홍이는 피식 웃었던 거죠. 아이고, 도련님 천천히 좀 가셔요. 내가 이래서 따라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모, 난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이야.
유모가 나를 이리도 크게 키워놨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러네요. 지가 잘못했네요. 내가 홍삼을 만들어 주구장창 먹인 것이 화근이었구먼요. 유모는 사내의 말에 서운했던지 입을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렸답니다. 유모, 내가 유모 좋아하는 것 알지? 나는 유모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 예쁜 얼굴 못생기게 만들지 마. 유모는 도련님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과 예쁜 얼굴이라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유모 가서 물어봐. 네, 도련님. 잠시 후 여기에 사는 처자인가?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유배 온 박윤덕 대감을 아시는가? 그분은 잘 모르나 어떤 분을 찾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이고, 도련님 찾은 것 같아요. 어서 이짝으로 오셔요. 유모의 말에도 서두르는 것 없이 천천히 걸어오는 사내는 건축과 토목을 담당하는 공조판서 박대감의 막내 아들 박도검이었습니다. 도검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들 중에서도 더 각별했던 거죠. 난 천천히 뒤를 따를 것이니 앞장서게. 유모는 금홍이와 나란히 가면서 조잘조잘 말했답니다. 우리 도련님이 몸짓은 커다랗지만 숫기가 없어서 저렇구먼. 하지만 사내들 앞에서는 대장부 중에서도 대장부여. 헌데 여인만 있으면 저러니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먼. 유모는 처음 본 금홍이한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대부분 뒤에서 걸어오는 도련님에 대한 얘기뿐이었죠. 이렇게 해맑고 따뜻한 유모 손에 자랐다면 도련님도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겠구나. 금홍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어머니 손에 자라지 못한 금동이를 생각했답니다. 해는 바다의 석양을 그리며 너울너울 바다로 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노을이 지며 바다의 그림을 그려놓은 듯하니. 금홍이는 뒤에서 걸어오며 속삭이는 도검의 소리를 듣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잠시 후 금홍이는 쌀이대로 담을 만든 허름한 초가집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입니다. 찾으시는 분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아니시다면 다른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이곳에 박대감님이 계신가요? 그렇소만 누구시오? 박대감은 방문을 열고 쳐다보았답니다. 아버지, 도검입니다. 아니, 도검아? 어찌하여 이곳에 온 것이냐? 아버지께서 걱정이 되어 왔지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유모도 같이 왔구나. 헌데 저 처자는 누구더냐? 저 처자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데 아버지, 민둥산 일은 어찌 된 일입니까? 금홍이는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도검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민둥산이라는 말이 나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박대감님, 민둥산을 아십니까? 제 남동생이 민둥산으로 돈 번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박대감은 금홍이의 말에 잠시 당혹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처자도 같이 들어오게. 유모는 밖에서 관군이 오면 알려주게. 네, 대감마님. 금홍이와 도검은 박대감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 찼으며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나는 공조판서로서 조선의 다리와 성벽 그리고 배를 만드는 일을 맡아왔다. 헌데 몇 년 전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구나. 민둥산 어느 비밀 장소에서 커다란 배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큰 배를 만들다니요?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은 큰 배는 만들 수 없잖아요. 맞다. 그곳에서 비밀리에 밀선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밀무역선이라 생각했지. 허나 조사하면 할수록 커다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밀선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박대감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 배는 군선이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배가 아닌 조선을 위협할 배였다. 도검은 자신의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래, 좌상이 바다 건너 세력과 손을 잡고 조선을 배반한 것이다. 박대감도 주먹을 불끈 쥐었죠. 난 더 조사해서 임금님께 고하려 했지만 좌상이 나의 계획을 어찌 알았는지 좌상은 자신이 빼돌린 배 자재를 내가 빼돌렸다고 제목을 조작하여 뒤집어 씌웠다. 좌상 대감이요? 그분이 어떻게?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지.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지. 저상은 몰래 쇠곡과 자금을 빼돌려 배를 만들 자재를 사고 있었어.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말이다. 금홍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밀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보다 더 많은 자재를 빼돌렸더구나. 이건 단순한 밀선 제작이 아니었다. 내 생각에 군함인 듯하구나. 도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답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조의 권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군선 제작을 담당하는 권한이 내가 아닌 좌상에게 넘어갔더구나. 그때부터였어. 민둥산에 자재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나는 수소문하여 몰래 민둥산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민둥산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감금된 채 강제로 배를 만들고 있었고 덩치는 컸으나 아직 어린 사내 아이도 몇 명이 있었다. 금홍이는 어린 사내라는 말에 온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었답니다. 그들은 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말 안 듣는 자는 채찍질을 당하고 죽은 자는 산 아래로 던져졌다. 도검의 눈에 분노가 가득 차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금홍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죠. 금동이가 그곳에 있는 듯합니다. 박대감은 목소리 더욱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둥산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조선을 뒤흔들지도 모를 거대한 반역의 시작으로 보이는구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야 한다면 단순히 금동이를 찾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어야 한다. 이건 조선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금홍이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 가야겠습니다. 금동이가 그곳에서 노예처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천불이 올라와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답니다. 바로 유모의 코 고는 소리였죠. 박대감은 입에 검지를 가져가고는 조용히 하라 무언의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이 아낙네는 누구요? 원래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구먼. 관군은 박대감이 방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죠. 유모는 관군이 담을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금홍이의 신과 도검의 신을 감추기 위해 몸을 신 위로 날려 누웠답니다. 박대감은 방문을 열고 관군한테 말했습니다. 가끔 오는 미친년이네. 저렇게 자다 알아서 가더이다. 그러니 신경 쓸 것이 없다네. 난 모르고 있었네요. 별일 없지요? 내가 별일이 있겠는가? 자네가 이렇게 잘 살피는데 말이다. 알았어. 잘 있으니 어서 가라는 말이지요. 자네도 빨리 가면 좋지 않는가? 그렇지요. 아들 재롱이 어찌나 눈에 삼삼한지. 관군은 박대감이 잘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유모는 관군이 같지만 여전히 코를 골고 자는 척을 했죠. 유모, 그만 일어나게. 아이고,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줄 알았구먼요. 내가 미친년 소리도 다 듣고 참거시기 하네요. 유모 참으로 멋있었어. 유모는 여기서 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 우리는 민둥산으로 가야 하니. 네, 알았구먼요. 도련님 몸 조심하셔요. 유모 걱정하지 말게나. 내 무예를 알지 않느냐. 알지요. 헌데 항상 다쳐서 오잖아요. 다음 날 새벽 금홍이는 망사리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만 했답니다. 금홍이는 숨을 몰아쉬고 바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금홍이의 눈에 커다란 문어가 어슬렁거리며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홍이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려는 문어의 다리를 잡고 잡아당기기 시작을 했죠. 문어의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컸답니다. 금홍이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오지 않으니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이 문어 한 마리면 넉넉한 쌀로 바꿀 수 있는데 문어 다리를 놓으면 도망갈 텐데. 어쩌지? 그런데 그때 풍덩. 금홍이는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도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홍이의 숨은 조금만 지나도 꼴딱꼴딱 넘어갈 듯이 보였답니다. 도검은 빠르게 내려와 금홍이를 옆구리에 끼고 힘차게 수면 위로 올라갔죠. 금홍이가 수면으로 쑥 올라오는 순간 숨비 소리를 내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검은 금홍이를 번쩍 안고 해변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도검의 다리를 슬금슬금 휘어감으며 무언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검이는 너무 놀라 금홍이를 안고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허나 꿈쩍도 하지 않고 도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죠.
도련님, 그만 뛰시지요. 내 다리에 뱀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뱀이 아닌 문어입니다. 도검은 그제야 금홍이를 해변에 살포시 내려주고 자신의 다리를 보았답니다. 거대한 문어가 금홍이의 소나기에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금이 문어가 뭐라고 내 목숨을 내놓고 잡는 것이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였어. 저도 포기하려는 찰나 도련님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래서 문어 다리를 꽉 잡고 기다렸답니다. 이 문어는 아버지의 식량이 되지요. 금홍이는 거대한 문어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검은 그제야 금홍이의 빈곤한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금홍아, 바다 위에서 낸 소리가 무슨 소리더냐? 그것은 해녀들이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낼 때 내는 숨소리입니다. 숨비소리라고도 하지요. 참으로 신비한 소리구나. 두 사람은 길을 걸어 금홍이의 집으로 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금홍이는 언제부터 해녀 일을 한 것이냐? 제 나이 12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해녀였지요. 전 어머니를 따라 다니다 보니 저절로 해녀가 되었지요. 도검은 물에 젖은 금홍이를 보았는데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귀여운 보조개가 보였답니다. 도검은 금홍이가 말을 할 때마다 작은 보조개가 보이는 것이 앙증맞고 귀엽게 보였던 거죠. 금홍이는 도검의 시선을 느꼈는지 위로 올려다보니 도검이 씩 웃으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검의 얼굴은 태양을 역광으로 등져 있어 도검의 뒤로 후광이 빛났죠. 금홍이는 그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도검은 금홍이의 귀여운 모습에 그만 금홍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던 거죠. 금홍이는 커다랗게 눈을 뜨고 도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오. 어제 본 사내를 제가 어찌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믿은 모양입니다. 도검은 자신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아 급하게 본 사람이 없는지 살폈죠. 진작에 벌써 다 봤어요. 유모가 봤구나.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박력 있는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네요. 유모, 나 방금 뭐 한 거지? 뭐 하긴 뭐야요? 금홍의 이마에 쪽하더만요. 금홍이가 화가 단단히 난 듯하구나. 어찌하면 좋으냐? 선남선녀가 만나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요? 허나 제가 귀하게 키운 도련님은 아니되지요? 지가 그렇게 가르쳤남요? 어떻게 어제 본 처녀의 이마에 쪽할 수가 있어요? 도련님한테 실망했네요. 유모는 휙 뒤돌아 뒤뜰로 가면서 씩 웃었습니다. 뒤뜰에 금홍이가 장독대에 앉아 있었죠. 뭐 하는 것이야?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우리 도련님 그렇게 해픈 분은 아니여. 그때 금홍이가 고와 보였나? 제가요? 이렇게 햇빛에 그을린 내가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며칠 후 도검과 금홍이는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도련님, 이것은 확실하게 하지요. 전 도련님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검은 당차게 말하는 금홍이를 보고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그 모습도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미안하오. 앞으로 조심하겠소. 그러니 민둥산 일에만 집중하지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민둥산의 비리를 밝히고자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죠. 금홍이는 배를 타고 멀어지는 제주도를 보았답니다. 금홍이는 제주도를 잠시 떠난다는 생각에 답답했던 숨이 쉬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그리 생각하오? 제주도를 처음 떠나봅니다. 그동안 평생 제주도에서 살 거라 생각했지요. 도검은 금홍이의 표정을 보고는 말을 했죠. 금홍의 얼굴을 보니 훤하게 보이는구려. 제주도가 답답했소. 금홍이는 숨겼던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웁질하며 도검을 쳐다보았답니다. 키가 큰 도검을 올려다보니 날렵한 턱선과 반듯한 코 그리고 깊은 눈동자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각 같구나. 금홍이가 입을 벌리고 멍하니 도검을 올려다보니 도검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멀어지는 제주도를 보고 말을 했죠. 금홍이가 나한테 반한 것이오. 그런 표정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면 이번에 금홍이의 입술에 입맞춤을 할 수도 있으며. 애구머니나. 금홍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하여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도련님의 말씀에는 그리도 거침이 없는 것입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금홍이 앞에서만 아주 못난 사내가 되는구려. 도검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고 있는 금홍이에게 한쪽 눈을 살짝 찡긋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농을 하시네요. 금홍이는 복숭아처럼 발가스레한 볼을 감추며 배의 앞자리로 옮겼죠. 그런데 그때 금홍이의 팔을 툭 치고 지나가는 검객이 있었답니다. 검객을 금홍이를 내려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도검의 표정은 화가 난 백호처럼 성나 있었고 금홍이의 팔을 잡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숨겼죠. 금홍이는 도검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답니다. 등이 참 넓은 분이다. 세상 무서운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허나 나한테는 과분한 분이시니 언감생심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아니 되는데. 도검이는 짜증난 검객의 눈을 같이 성난 눈빛으로 실랑이를 했습니다. 검객은 검을 뽑으려고 손이 검으로 갔죠. 대장이 부른다.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것이오? 검객은 동료의 부름에 뛰어갔답니다. 허나 검은 옷을 입은 검객들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며칠 후 도검과 금홍이는 민둥산이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검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인들이 도검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여인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냐? 그러고 보니 사내들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늙어 일을 못하는 노인이네요. 아마도 젊은 사내들이 민둥산으로 끌려간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검의 옆으로 처녀들이 몰려왔답니다. 도련님, 오늘 밤 묵을 곳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저희 집이 이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지요. 먹을 것도 풍족하오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금홍이는 점점 더 처녀들한테 밀려나고 심지어 젊은 마님들한테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검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여인들 사이에서 금홍이만 찾고 있었죠. 금홍이는 여인들 사이에서 도검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아주 큰 소리로 외쳤던 거죠. 서방님. 금홍이의 외침에 여인들은 금홍이를 쳐다보았으며 도검이도 생각지도 못한 부름에 넋을 놓고 금홍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인들이 금홍이한테 몰려왔죠. 머리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어찌 서방님이라 부르는 것이요? 혼인을 약조한 사내입니다. 그러니 제 서방이지요. 그럼 증명이라도 해보시오. 증명이라니요? 무슨? 젊은 과부가 금홍이한테 와서는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살아본 사람이니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난 딱 알 수가 있지요. 자, 무엇이든 해보시오. 아니, 어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오? 도검은 왠지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금홍이를 바라보는 입가에는 미소가 보였답니다. 금홍이는 도검을 바라보며 도와달라 눈으로 애원을 했죠. 부인 어서 보여주시오. 부인이 잘하는 것이 있지 않소? 금홍이는 도와주기는커녕 더 해보라는 도검이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부인 어서 나한테 오시오. 금홍이는 어쩔 수 없이 도검이한테 다가갔답니다. 점점 도검한테 다가가는 금홍이의 눈빛은 연모하는 사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죠. 도검은 금홍이의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하며 장난을 친 것인데 도검은 금홍이의 시선에 사로잡혀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홍이는 도검의 턱 밑까지 와서는 도검의 두 어깨를 잡고 도검의 입술을 향해 까치발을 들었지만 입술은 닿지 않았답니다. 서방님, 얼굴을 잠시 내려주시지요. 도검은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스르륵 얼굴을 내려줬고 금홍이는 도검의 입술에 살포시 입맞춤을 했습니다. 도검은 금홍이가 자신의 입술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함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홍이의 얇은 허리를 감싸 들어 올려 깊은 입맞춤을 하기 시작을 했죠. 처녀들과 아낙네들은 두 사람의 입맞춤에 침을 질질 흘리며 부러워만 했답니다. 웜에 입맞춤을 해본 지 까마득하구먼. 이를 어째? 나도 해보고 싶은디 저 양반을 빼서 해야 할까나? 형님, 아서요? 저 커다란 사내를 뺏는다고 뺏어지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서방이 돈 벌어온다고 하고 나간 것이 몇 년이여? 그러게요. 지 서방도 돈 많이 벌어서 꽃신 사다 준다고 조아라 웃으며 갔지요. 혹시 딴 년하고 눈 맞은 것은 아니겠지요? 자네 서방이나 내 사방이 그럴 위인은 아니자녀.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고. 네, 형님. 몰려있던 여인들은 도검과 금홍이의 절절한 입맞춤을 본 후 도검을 포기하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도검과 금홍이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때 원래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그만여요? 금홍이는 아낙네의 말에 놀란 눈을 하고는 도검을 밀치고 떨어졌습니다. 도검의 표정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금홍이는 너무 부끄러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달렸답니다. 도검은 자객들이 간 길로 금홍이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전력 질주하여 뒤를 쫓았습니다. 헌데 길 끝자락 나무 숲의 자객들과 좌상의 오른팔 담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검은 금홍이를 낚아채듯이 뒤에서 안고 돌담에 숨었답니다. 담보라는 자가 자객과 있다. 금홍이는 그제야 도검의 다급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담보라는 자가 누구입니까? 좌상의 그림자, 악명 높은 자이다. 금홍이도 담보를 조심해야 한다. 몇 해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이곳에 있다니. 제가 담보라는 자를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지. 도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담보가 몇 년 보이지 않더니 그가 이곳에 있다는 건 뭔가 꾸미고 있다는 뜻이겠지. 도검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죠. 그때 돌담 너머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준비는 다 되었나? 예, 내일 움직일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그 순간 금홍이 놀라며 도검을 바라보았는데 금홍이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 있었던 거죠. 왜 그러는 것이냐? 저 목소리. 도검은 금홍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 저들한테 들키면 끝이야. 금홍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죠. 그 목소리 제 아버지 목소리인 듯 합니다. 순간 도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뭐라 하였느냐? 도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금홍의 얼굴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도검은 금홍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금홍의 눈빛이 단호했죠. 너무 위험해. 하지만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홍은 조심스럽게 돌담 너머를 엿보았답니다. 금홍이의 시야에 등불 아래 서 있는 담보가 검객들과 서 있었던 거죠. 내일 밤 거사를 치르자. 왕이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도검은 좌상과 그의 수하들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왕을 암살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검은 이를 악물고 금홍이를 돌담으로 끌어당겼죠. 확인했소. 아버지가 맞소. 금홍은 도검의 팔을 세게 붙잡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금홍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만약 아버지가 정말 반역을 꾸미고 계시다면 그 죗값을 받아야겠지요. 너무 힘들면 말해라. 내가 대신할 테니. 그러나 금홍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 손으로 막아야 해요. 금홍이의 말에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죠. 도검은 금홍이의 손을 꼭 잡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홍아, 너무 힘이 들면 나한테 기대시오. 난 언제나 금홍이 옆에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했답니다. 도련님, 담보라는 자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라며 소개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이 물질을 하시다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담보가 금홍이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죽음이 슬퍼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어머니도 어서 확인을 해야겠어요. 오늘은 아니대요. 내일 우리도 같이 움직일 것이요. 다음 날 이른 새벽, 도검과 금홍이는 험난한 민둥산을 올라갔습니다. 허나 아무리 찾아도 감춰진 비밀 장소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 작은 계집아이가 감자가 든 소쿠리를 들고 절벽 속으로 쏘곡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들어가는 입구는 보이지 않았죠. 일단 가서 확인을 해야겠소.
도검과 금홍이가 계집아이가 들어간 절벽에 도착을 해보니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였답니다. 금홍이가 먼저 바위 틈으로 들어갔고 다음은 도검이 들어가려 하니 덩치가 컸고 끼었죠. 하여 겨우 그 바위 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니 계집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앞에 펼쳐진 광경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끌려온 노비들은 피죽도 얻어먹지 못한 얼굴을 하고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답니다. 도검은 노비들이 가는 곳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도검은 시선 끝에는 아주 거대한 배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배로구나. 도검은 빠르게 검객들의 수를 확인했답니다. 금홍이는 내 뒤를 따라오며 금동이만 찾으시오. 도검은 몸을 낮추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검객들은 긴장을 풀고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들조차 깨닫지 못한 사이 슥! 한 검객이 칼을 맞고 힘없이 쓰러졌죠. 그 순간 또 다른 검객이 뒤를 돌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슥! 이미 도검의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고 조용히 땅에 눕혀졌습니다. 도검은 더 깊숙이 숨어들며 금홍에게 속삭였습니다. 금동이만 찾으면 바로 나와야 하오. 금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쇠사슬에 묶인 사내들을 살폈는데 노비들이 아니었답니다. 아니, 노비들이 아니잖아? 금홍이 그들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챙!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검은 가볍게 검을 휘둘러 검객의 손목을 베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숨소리가 컸다. 검객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고 그 소리에 다른 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도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처럼 움직이며 슥! 그러나 한 검객이 금홍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던 거죠. 어딜 감히? 도검은 몸을 날려 그 검객의 칼을 맞고 회전하며 칼을 뽑아 상대의 허리를 내리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홍 누이, 나 여기 있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금동이의 목소리에 금홍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고 쇠사슬에 묶인 금동이를 발견했습니다. 금동아. 금홍이는 달려가 금동이를 안았죠. 도검은 금홍이가 움직이는 곳을 살짝 봤는데 그 곁에 있는 한 사내를 보자 도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검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충복이자 도검이 어릴 적부터 알던 사람 서문찬이 묶여 있었던 것이었죠. 서대감님이 아니시오? 서문찬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검이더냐? 좌상은 왕을 치기 위해 이 배를 이용할 것이다. 도검은 놀라움과 분노로 검을 더욱 세차게 움켜쥐었고 검객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답니다. 이 배는 오늘 움직여 청나라 군사들을 끌고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배를 막아야 한다. 도검은 이 배가 떠난다면 조선의 운명까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죠. 도검은 검을 높이 들어 서문찬의 사슬을 내리쳤습니다. 노비들과 인사들은 기적을 본 듯한 표정으로 도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대감님, 금동이와 사람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유를 되찾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막아라. 멀리서 함선의 갑판 위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검은 즉시 검을 휘두르며 적들과 맞섰답니다. 금홍, 배의 밧줄을 끊으시오. 금홍은 급히 뛰어가 굵은 닷줄을 찾아내고 단검으로 힘껏 그어냈죠. 밧줄이 끊어지자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검은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적들을 하나둘 쓰러뜨렸고 도검의 움직임은 바람을 가르듯 하늘을 날고 있는 듯 했답니다. 금홍이는 멀리서 도검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했죠. 정말 탐이 나는 사람이구나.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금홍이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자 손을 가슴 위로 올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양에서는 이미 도검이 보낸 전령이 도착하여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얼굴이 단단해지며 말했습니다. 좌상의 민낯이 드러났구나. 즉시 금이영을 보내 좌상을 잡아들이거라. 조정 대신들은 왕이 좌상을 잡아들이라는 말에 비웃듯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좌상은 담보와 함께 편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무장한 금이영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좌상, 역적지를 한 죄로 체포한다. 좌상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오? 그때 문이 열리고 도검이 차가운 눈빛으로 좌상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밀선을 이용해 조선의 인재들을 빼돌리고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죄. 금홍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굶주린 노비들을 착취하며 비밀리에 배를 만들고 이 모든 걸 감추려 한 죄까지. 딸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당신의 딸로 보이시오? 금동이한테 다 들었소이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오? 아하, 다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키워주지 않았느냐? 금홍이는 담보의 말에 치가 떨렸죠. 그동안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고생한 것은 금홍이었으니까요. 금홍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포승줄에 묶인 담보의 얼굴을 퍽 소리가 나게 때렸답니다. 지옥이나 가시오. 그리하여 좌상의 무리들이 포승줄에 묶여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좌상, 내 죄는 하늘보다 크다. 사약으로 내 죄를 단죄하겠다. 순간 좌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이게 다 오해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겠나이다. 그러나 왕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답니다. 금이영이 좌상을 끌고 가자 대신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죠. 모든 것이 끝난 후 도검과 금홍은 목련이 활짝 핀 한양길을 걸었습니다. 금홍은 도검을 바라보며 아주 고운 얼굴로 미소로 담아 말했죠. 도련님, 정말 멋있습니다. 도검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홍, 내가 그리 멋있었습니까? 수많은 검객들과 싸우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한테 무예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도검은 금홍이의 말에 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금홍이를 바라보았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오? 금홍은 잠시 생각하다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도련님 곁에 있으면서 무예를 배우고 싶다는 말이지요. 도검은 금홍이의 허리를 잡고 번쩍 하늘로 올렸답니다. 진정 내 곁에 평생 있겠다는 말이요? 제가 언제 평생 같이 있겠다 했습니까? 무예를 배우려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무슨 소리요? 내 귀에는 평생 내 옆에 있겠다는 말로 들리요. 무예가 그리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그러니 평생 내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금홍이는 도검의 이상한 논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 평생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검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고 금홍이를 내려 품에 안았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줬소. 도검은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내려 금홍이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습니다. 목련 꽃잎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듯이 바람의 살랑이며 사랑의 속삭임을 지켜주었답니다. 그리하여 도검과 금홍이는 알콩달콩 무예를 가르치고 배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